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먼저 질환명하고 힘들었던 구체적인 증상,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녀인데 조현병이죠. 조현병이고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0년 전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두 증상이. 근데 그때는 사춘기라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이 행동이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망상,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50억을 준다는 둥, 미국의 유명 배우가 저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미국을 가야 된다는 둥, 한청, 귓속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 듣고 막 웃는다는 둥,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쪽 누가 저를 만진다는 둥, 저희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희한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저기 삼성병원, 어디 큰 병원에 가면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다 나올 줄 알고 애를 데리고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빨리 그때부터 에덴시를 놓았으면 지금쯤 애가 다 나았을 텐데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심리치료, 체면치료, 상담치료,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 저는 전미신 이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합리적으로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방법은 다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병원 약도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먹다가 시간이 갈수록 세 알, 네 알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제 진단받고 나서 그 병원 약을 먹고 이렇게 한 기간이 저희 에덴시로 오기 전까지 몇 년이나쯤 됐습니까? 대략 그러니까 처음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지만 이상하다고 넘어가다가 대학교 한 4학년 그때쯤 개인병원에 가서 약을 받다가 그거 약 먹으면 조금 그때는 이 정신과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다 안 먹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완전히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는 애가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상상도 못할 행동으로 애가 변하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돌변에 따르면 주로 행동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저기 옛날에 귀 뒤에 저기 꽃을 꽂고 바깥에 헤매고 다닌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밖으로도 막 나기도 하고 귀에 꽂고 나다니고 옷을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여름에도 한겨울 코트를 입고 이게 그냥 지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지정신이. 주로 밖으로 외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죠. 바깥으로. 가면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이렇게 잘 들어오기는 했고요. 들어오는 것도 2박 3일 돈도 없이 밥도 안 굶고 2박 지가 굶은지 아닌 굶는지도 모르고 2박 3일 어디를 헤매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들어오고 어쩔 때는 경찰에서 불러서 가보면 집이 어디냐고 해서 가보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어머니 고생이 엄청 많이 하시네. 말도 못해요. 말도 2박 3일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는데. 그거는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모르고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애하고 어디 가서 죽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냐. 그러고서 애만 죽이고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 교통사고 차 옆에 싣고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차 타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그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말도 못해요. 그런 시간을 한 2, 3년을 보내고 이제 여기 왔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 늦었죠. 그러고 이제 한 2, 3년 보내고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 에덴실로 나섰다는 그 집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직접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이 지금 보니까 멘토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딸하고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제가 진짜 나섰냐.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낫을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나섰냐. 포항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보고 그랬더니 애가 멀쩡하더라고요. 그 딸이. 그리고 사모님도 과거 이야기했는데 우리 애하고 증상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저런 애도 나왔는데 나라고 못 낳을 수가 있겠나, 우리 애도 낳을 수 있겠다는 그 당시에는 막 마음이 급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에덴실로 입문을 하게 됐죠. 처음에 와서 이제 뭐 검사하고 모발 혈액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좀 이제 저는 상담으로 오기 전에 전화로 모발 검사하고 피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바로 해서 모발 검사, 피 검사를 해서 하고 났더니 한 2주 후에 검사 나왔다고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멘토장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빨리 여기 약사님과 예약 날짜를 잡아서 바로 오게 됐어요. 멘토장님 이제 그 완치됐다는 분을 만나 뵙고 얘기 듣고 이제 실제 겪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거라고 믿음이 갔어, 그죠? 그렇죠. 근데 멘토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눈꽃만큼씩 좋아지니까 너무 막 그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아라. 이 소리를 너무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나설 수 있으면 나는 하겠다. 마음이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먹고 6개월이 지나도 애가 진전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같고 그러면 멘토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안 났냐, 조금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멘토장님이 기다리라고. 우리 딸도 그랬다. 그렇게 이게 호락호락하게 낫는 경우가 아니고 이게 낫으려면은 그 기존의 모든 세포들이 얘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낫는 과정이 시간이 영양제를 통해서 낫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영양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그 힘으로 또 한 달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제가 멘토장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 20개월째. 그 처음에 어머님이 이제 그 좀 개선된다는 느낌 받은 지는 시작하고 얼마쯤 한 1년쯤 됐나요? 1년이 조금 넘어가요.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좀 나은 건지 그러니까 나은 건지 나았다가도 어느 날은 멀쩡했다가도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똑같고 증상이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똑같고 그래서 이게 나은 건지 어쩐 건지 저도 회의가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맥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멘토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고. 그 멘토장님 딸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 근데 약사님을 믿고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 딸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믿고 기다렸는데 한 1년 반쯤 되니까 1년 6개월 1년 반쯤 되니까 내가 호전되는 게 제 피부로 느껴지고 행동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1년 6개월 정도였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애는 오래돼서 그런지 병증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렇게 좀 늦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약사님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약사님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여튼 빠짐없이 외출을 할 때도 막 챙겨 들고 가고 하여튼 어머님이 옆에서 그렇게 큰 이제 희생을 하시니까 다들 어머님이 아니면 조현병은 참 낫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마음고생도 많이 이게 하시고. 환자도 불쌍하지만 그 옆에 있는 가족들. 보호자들은
맨정신으로 이걸 견뎌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진짜 저는 이 병처럼 무서운 병이 없다고. 한 가정이 거의 뭐 파탄나다시피 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심리적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남편분들이 또 이해 못 하시면 또 그런 분도 있고. 말도 못해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고, 저는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좋아져가고, 제가 어떻게 이 또 좋아진 것을 이 환자 보호자들한테 내가 전달을 해야 될지, 이것도 하나의 저 의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그 현재 한 20개월째 되거든요, 영양제 복용한 지. 예. 그 이제 시점에서 어떻게 많이 좀 좋아졌나요? 지금은 망상 한 쪽도 거의 사라졌는데, 그래도 연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망상 한층이 강도가 심해갖고 본인이 못 견딜 정도라면, 지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 얘네들이 또 뭐라고 하네, 엄마 이거 헛소리 또 하네.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고 한 1시간 이내로 들렸다가 이제 안 오후는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눈 뜨고, 이게 저녁에 병원약을 잘 때 먹고 자니까 그 병원약이 아침까지 약간 남아있으니까 그때 들리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근데 이게 함부로 찌를 수 없잖아요. 그 그렇죠. 약사님하고 병원하고 약사님하고 상담하에 제가 잘 약을 조절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엄청 많이 줄었어요, 병원약도. 지금 이제 보면 병원약을 복용하면 보통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병원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난치성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영양제를 이제 1년 지났으면 영양제를 같이 복용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약을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주는 병원약만 먹을 때는 먹는 병원약이 굉장히 매달 갈 때마다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져야 되고, 한청 망상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한청 망상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병원약이 더 많이 주고, 그러면 애는 그 병원약이 많아질 때마다 더 깔아지고, 힘을 못 쓰고, 지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거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어서. 근데 약사님이 병원약은 필수다. 근데 이걸 바로 줄이면 안 된다. 영양제를 먹고 세포가 자라남에 따라서, 좋아짐에 따라서 병원약을 서서히 줄여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양제를 시작하면서 병원약을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여튼 영양제를 먹으면서 병원약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나타나는 증상도 좀 완화되고, 네, 증상도 점점점 좋아지고. 근데 환청이 옛날에는 10명, 20명이 막 환청이 들렸다고 하면, 예, 세월이 가면서 엄마 환청이 5명이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가면서 환청이 3명이 들린다. 세월이 가면서 2명이 들린다. 지금은 1명, 2명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옛날처럼 하루 종일 들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잠깐, 오후에 피곤할 때 잠깐, 그러니까 30분 내에 한 번씩 지금은 들린다고 하는데, 시간 이제 조절 가능하니까 일상생활 지금은 같이 운동하고, 목욕도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가고, 이제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도 불안이 많이 없어졌어요. 영양제를 먹기 전에는 지날수록 이제 병원약이 계속 늘어났고 증상도 이제 나타나고 그랬는데, 영양제 같이 먹으면서 그 증상도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렇죠. 좀 개선되는 게 나타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양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작년, 제가 2년 전에 저는 이 영양제를 안 만났으면 지금 죽었지 싶어요. 좀 극단적인 말로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하셨네요. 엄청 많이 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엄청 많이. 어머님들은 그렇죠. 특히 자식이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살지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지 되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이런 환자, 심한 환자들은. 저는 그래서 이 환자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불쌍함을 느끼고 제가 지금 너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제 기도를 하고 잤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어머님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완치 인터뷰 위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개월째 때도 우리가 의미를 두고 또 어머니께서 흔쾌히 다른 분을 도와주옵소서 해주니까 저희 고마운데 이 의미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보는데 이제 중간에 20개월째 이렇게 했을 때도 좋아졌다는 걸 이제 다른 환우나 보호자들이 보고 좀 힘을 가지고 좀 끈기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뜻에서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어머님 좀 한번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양제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의 인내,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인내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측은지심. 내 자식이 얘네가 원해서 이 병에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원인인지는 몰라도 병은 맞고 그게 또 하필 내 자식이고 나는 보호자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 예. 그리고 내 자신한테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자는 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애를 돌볼 수 있는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강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자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양제 빠지지 않고 챙기기 그 다음에 애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매일 초창기는 싸웠어요 애하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받아들이고 애가 해야지 무리하게 하지 않는 한 엉뚱한 소리를 해도 긍정적으로 대화해주고 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근데 그게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환자가 하더라도 그거 환자의 본 마음이 아니고 병이 나서 뇌가 고장나서 이상 행동을 했다라는 항상 전제를 깔고 환자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정상인을 기준으로 보면 얘를 진짜 패버리고 싶죠. 그냥 화가 나서. 그죠? 네,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이를 기준으로 우리 딸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왜 우리 딸이 저러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저러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병을 받아들이고 애를 불쌍하게 보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얘는 환자니까 이 병의 특징이 이렇단다 환자니까 그걸 밑바닥에 깔고 대하니까 그렇게 내 머리 끝까지 불이 올라오지는 않고 한숨 쉬고 그래 네 마음이 그랬어? 그래? 엄마가 이해 못해서 미안해 그냥 잘못을 안 했어도 미안해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면 애가 이렇게 펄펄 뛰다가도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늦게 터득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터득을 했어요. 근데 항상 불쌍하게 바라보라는 거. 엄마고 아빠고 얘가 병이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니까 불쌍하게 바라봐라. 아파서 그렇다. 네, 아파서 그러니까. 그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양제를 진짜 인내력 있게 제가 이 영양제 시작할 때 멘토장님한테 만나보고 또 다 이게 사기가 아닌가 하고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1년 6개월 에덴셀을 먹고 아기가 안 나섰다고 에덴셀 사기다고 하는 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인내력이 약간 부족했어요. 지금 내가 견뎌보고 나니까 저는 20개월 만에 애가 좋아졌는데 사실 1년 6개월이 돼도 애가 차도가 그닥 없었어요.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있었는데 지금 20개월 한 1, 2개월만 그 부분도 더 했으면은 아마 제가 누리는 기쁨을 느꼈을 텐데 그분이 그걸 못 느끼고 인터넷에 막 에덴실의 단점을 그분 나름대로 적어놨던 걸 보고 내가 전화를 그분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도 저는 멘토장님 애기 낳은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내가 이 기쁨을 만끽하고
항상 요즘은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가요. 오늘 감사 기도를 감사합니다 5번, 10번 외치고 내일도 나한테 또 힘을 달라. 저한테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다. 제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요즘은 기쁨으로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